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전도사 김 선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젊은데 설마 내가 고지혈증이겠어? 그냥 좀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건 나이 탓이겠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왔는데 뭐 괜찮겠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지나가야 할 길에 지방 덩어리가 쌓여 마치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세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지방 덩어리는 언젠가 당신의 심장이나 뇌로 날아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겁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이 무서운 질병들의 뿌리에는 바로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지혈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평생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지혈증에 대해 파헤쳐 볼까요? 먼저, 고지혈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혈액이 끈적끈적한 기름처럼 변하는 겁니다.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죠. 기름진 음식, 육류,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운동 부족 현상도 원인입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지방을 에너지로 소비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 중에 고지혈증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고지혈증은 왜 소리 없이 찾아오는 걸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고지혈증 자체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고지혈증인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미미한 신호들이 있긴 합니다.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쉽게 지칩니다. 어지러울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제대로 가지 못해 저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눈꺼풀 주위나 팔꿈치, 아킬레스건에 노랗게 튀어나온 덩어리가 보이는 몸이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과 혼동하기 쉽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고지혈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벽에 지방 찌꺼기를 쌓고 이 찌꺼기가 굳어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돼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심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인 거죠. 사망률이 매우 높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말초동맥 질환에 걸릴 수 있어요. 다리 혈관이 좁아져 보행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다리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하나씩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질병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고지혈증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음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슈퍼푸드 3가지를 알아볼까요? 오메가3라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가치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중성지방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동시에 혈소판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마치 좁고 끈적했던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귀리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되는 담즙산을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아침 오트밀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예방이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업, 나쁜 콜레스테롤은 다운.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5g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을 잘 극복한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실까요? 먼저 전북 정읍에 사는 62세 가정주부 김정숙님입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가벼운 집안일만 해도 숨이 차고 어지러울 때가 많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자고 해서 마지못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당장 약을 드셔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나는 살도 찌지 않았고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었는데 처음엔 약에만 의존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몸이 개운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혈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식습관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부터 밥에 흰쌀 대신 귀리를 섞어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감이 거칠고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 고소하고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꼭 고등어나 연어를 구워 먹었고요. 간식으로 즐겨 먹던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챙겨 다녔습니다. 3개월 뒤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특별히 관리하신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선생님은 이제 약 복용량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죠.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몸도 정말 가벼워지고 후에도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 중소기업 임원인 58세 박성민님입니다.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은 동료들과 외식으로 해결했죠. 저녁에는 잦은 회식과 술자리로 기름진 음식을 달고 살았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지만 난 건강하다고 자만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협심증 초기 단계라고 하시더군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었죠. 식단도 철저히 바꿨습니다. 기름진 육류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먹었고 채소와 해조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자제하고 기름기 없는 안주를 골라 먹는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도 없고 재미도 없었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놀랍다고 하시더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장 혈관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가슴 통증도 없고요. 고지혈증은 나와는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무지함이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거죠.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55세 이수진님입니다. 저희 집은 유전적으로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불안했어요. 40대 후반에 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있으니 안심했죠. 하지만 혈관 건강은 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몸이 계속 무겁고 어깨가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약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죠.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 몸을 스스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은 꾸준히 복용하면서 식습관을 관리하는 습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교무실 책상에 놓고 수시로 먹었어요. 학생들이 주는 과자나 초콜릿 대신 든든한 간식이 되었죠. 또 등푸른 생선과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6개월 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효과도 좋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만성 피로도 사라졌죠.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 고지혈증은 약과 식단, 운동이 모두 함께 병행되어야만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학생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자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기들이 바로 고지혈증 극복의 희망입니다.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음식으로 고지혈증 예방하세요. 고지혈증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거나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와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고지혈증 진단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금식 후 체열을 통해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합니다. 전문의와 정상 수치들을 점검해서 현재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보통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약물 치료를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생각하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약물 치료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벽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맞춤형 치료를 계획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 합병증 위험 여부, 기저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약물과 용량을 결정합니다.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세요. 드물지만 스타틴 계열의 약은 근육통, 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약을 조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피드백을 받으세요. 의사와 영양사에게 식단 및 운동 습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고지혈증은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지혈증은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등푸른 생선을 올리고 내일 아침에는 귀리밥을 드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걸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쌓여 건강한 혈관을 만들고 그 혈관은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